올 12월이 되면 딱 20년 차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 20년 차에 떡이라도 해야 되겠어요. 진짜. 뭐냐면 나의 쭉 들어보니까요. 저의 인생의 황금기를 그 동네에 있는 약국에서 제가 보냈더라고요. 예. 20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고요. 그 기간 중에 반은 메나테크와 함께 했어요. 예. 그게 또 뜻깊죠. 그리고 제가 메나테크 덕분에 사업가로서 약사라는 그 직업 외에 사업가라는 직업을 하나 가지게 됐고, 또 저희가 여기서 리더분들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유태인의 그 독특한 교육 방법에 대한 것을 3급부터 1급까지 자격증 땄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따서 2급을 하면서 책을 썼고요. 여기 책이 있어요. 역지사지 인간관계. 그래서 이게 쿠팡 예스24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곧 1급을 따서 저희가 뭐냐 교육 기획하는 것까지 다 배웠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 책을 가지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끔 과제가 4월 달에 나와요. 다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들하고 이 책에 기반해서 사실 시간은 뭐 저희가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그다음에 교육을 돌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 메나테크 하게 되면서 얻게 된 부캐죠. 부캐릭터가 된 거예요. 근데 주하고 부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약국에 잘 안 나가. 약국엔 제가 없으면 더 잘 된다는 그런 징크스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제가 약국에는 문만 열어주고 좀 이따가 10시 되면 저는 자유의 몸으로 나옵니다. 예. 자, 여러분 이게 다가오고 있지 않아요? 이제 곧 올 것 같죠? 이게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나왔던 기사예요. 포스트 코로나. 그땐 이렇게 2년 이상 갈 줄 몰랐어요. 몰랐고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질지도 몰랐어요. 근데 곧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가 이제 거의 올해 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의 세계는 어떨까? 그때는 예측을 했던 거고요. 그 예측했던 것이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선진국의 개념 변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를 포함한 위기 대처 능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제일 잘했던 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던 건 우리는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그럼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쓰세요. 그러면 딱 쓰고. 그런 게 되게 잘하는 나라예요. 유럽 중에서 프랑스 같은 나라는 기질이 담배 피지 마세요 써 있는 글 앞에서 담배를 피워요. 일부러. 그리고 거기다가 버려요. 예, 왜? 네가 뭔데 나의 자유를 박탈하냐? 이런 꼰대가 있어요. 그쪽은. 근데 그런 게 앞으로는 어떨 것이다? 유럽보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물론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개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환경이 부상할 수밖에 없죠.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해서 이렇게 2년 동안 우리를 묶어둘 거라고는 아마 다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세대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이제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어떤 지속적인 그런 여기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이 부상하고, 사실은 여러분들 그 인스타나 페이스북 광고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보시면 요즘에 스킨케어 브랜드도 다 대세가 뭐예요? 비건이라고 다 광고해요. 비건 브랜드들이 좀 색조부터, 기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색조도 비건 브랜드들이 생겨서 요즘 소비자들은 전지현이 광고하는 거, 김태희가 광고하는 거, 전지현과 김태희에 돈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브랜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분, 그다음에 이 기업이 얼마나 자연을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 MZ들 그거 따져요. 그리고 꼼꼼히 보고 합리적인 가격대에 스킨케어 고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변화가 와 있는데 이제 훅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고, 세 번째는 언택트 문화 확산. 우리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기도 했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지금도 온라인상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줌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언택트 문화가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우왕좌왕 했었어요. 곧 끝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새로운 것은 항상 불편함이 따라와요. 또 배워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그 줌이라는 거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된 거고 지금 자유자재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편리성은 또 좋아지는 면도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실은 사람들을 한 공간에 사이버 공간에 묶을 수 있고 정보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빠르고 폭넓게 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언택트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더 발전되겠죠.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믹스된 또 다른 발전된 형태로 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리스너가 그 배우는 사람 뉴러너 이제 항상 배우는 자세로 또 뭔가 배워야 된다면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홍코노미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왜냐하면 줌하고 뭐 하다 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집에서 집을 꾸미는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부상하니까 저도 사실은 필라테스를 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 선생님이랑 거의 7, 8년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메나테크에도 와야 되고 약국도 가는 사람인데 저랑 접촉한 사람 되게 많은 직업군이잖아요. 안 갔죠? 안 가서 뭐로 했냐? 1대1 줌으로 했어요. 줌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운동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왔는데 제가 보니까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서 하는 게 좋은데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집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선 해도 되니까 시간 절약이 되고 편한 거예요. 이걸 왜 내가 몰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장점을 근데 이게 지난달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요. 4계급이 있어요. 조선시대도 아닌데 나는 어디에 있을까? 1계급부터 4계급 보실래요? 1계급부터 4계급? 4계급은 보시면 잊혀진 노동자는 직업이 아예 사라지는 쪽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택트 문화가 나오면서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그 제가 다니는 그 건물에 이게 더 낫죠? 깜깜한 게. 예. 너무 환해가지고 진짜 저도 편하네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건물에 주차해 주시던 분 사라졌어요. 코로나 때 다 없어졌어요. 이거 접촉하기 싫잖아요. 다 기계화로 바뀌었고 직업 뭐 그런 직업뿐만이 아니라 없어진 직업군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잊혀진 노동자는 그것을 뜻해요. 아예. 그다음에 세 번째 계급은요. 아이고. 세 번째 계급은 있기는 한데 임금을 못 받아요. 월급도 못 받고 인원이 줄니까 잘릴까 봐 걱정은 되는데 돈은 점점 줄고 근데 그만둘 수도 없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없어요. 대부분 사실은 노동자라고 돼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죠? 예, 이번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근데 이 계급은 바로 저예요. 필수적 일을 하는 노동자. 분명히 약국은 없으면 안 되고 소방서도 없으면 안 되고 병원도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필수적 일을 하는 노동자이긴 한데 뭐를 해야 돼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합당한 대가를 받냐? 안 받아요. 왜냐하면 봉사해야 되는 직업이. 그래서 여기 필수적 일을 하는 노동자 층이 저예요. 근데 코로나 시대의 1계급은요. 원격 근무 가능한 노동자예요. 이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가 와도 나의 수입이 줄고 주는 것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사업이 더 잘 돼서 나의 수입이 올라간 사람들도 많아요. 즉 이런 환경에서 내가 꼭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거나 출근을 해서 앉아있거나 하지 않아도 집에서 노트북 한 권으로 일을 할 수 있고요. 회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메나테크 일하시면서 그 우리 대표 리더님들 여기 몇 분 계시거든요. 꽤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몸담고 있던 직업군인데 코로나 시대에 여기로 옮겨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러한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제가 약국에서 그냥 일만 하는 약사였다면 저는 여기서 이 일을 하면서 수입은 점점점 줄면서 건강은 더 나빠졌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이게 더 분명하게 구분이 되실 거예요. 더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물론 무조건 메나테크만이 1번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지금 이 나이에 이 능력에 뭔가를 해서 내가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멋있는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노동 할 수 있으세요?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나테크는 균등하게 기회가 분배가 됐고 그런 특별한 기술과 그다음에 특별한 자격이 없이도 1계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는 비즈니스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뭐 좀 두 가지예요. 건강하고 재정이에요. 결국은. 건강하고 재정이에요. 둘 다 없으면 안 돼요. 뭐가 더 중요하냐? 똑같이 중요해요. 그렇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나테크 회사 어떤지 한번 볼까요? 메나테크는 지금 뭐 MSA 졸업하신 분들 정도는 다 제품 섭취하고 계실 거고 처음 오신 분은 혹시 아직 그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메나테크는 얘의 정체성은 바이오텍 벤처 기업이에요. 유통회사, 네, 물류를 하는 다단계 회사예요? 아니에요. 처음 생겼을 때부터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표방해서 생긴 회사가 아니었고 유통회사가 아니었죠. 연구 개발에 그래서 치중되어 있는 회사고 신물질 개발을 하는 회사예요. 바이오텍 벤처 기업이고 글리코 영양소 분야를 개척한 어떤 기업이야? 선구적인 기업이에요. 선구적인 그 선구적인 기업이라는 거 가장 중요해요. 항상 먼저 주도권을 장악한 브랜드가 향후에 아무리 많은 어떤 카피품들이 나왔을 때도 그 브랜드의 인지도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동서프리마 아직도 동서프리마예요. 동서프리마 아는 세대는 웃으셨고요. 모르는 세대는 지금 안 웃고 계세요. 여기서 다 표가 나는데 지금 아마 웃어야 되는데 안 웃는 척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동서프리마. 동서프리마. 지금도 동서프리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자, 그러면 글리코 영양소 그러면 뭐예요? 엠보로토스. 그럼 만노지 그러면 메나폴. 알로에 가루 그거 있잖아요. 무식하게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정체성은 알로에 가루가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메나폴이. 그 메나폴 이게 어떤 거예요? 선구적인 기업이에요. 예, 못 따라와요. 이미 너무 빨리 시작해서 다음 단계라서 조성물을 네 번이나 바꾸면서 특허를 너무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94년도에 잘 들으세요. 왜 잘 들으라고 하는지는 제가 힌트 드리는 거예요. 2부에 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잘 들으세요 하는 건 조금 문제 유출이 됐다는 뜻이에요. 문제 유출이. 어디 있다고요? 텍사스에 있어요. 미국 텍사스에 있고요. 99년도에 나스닥 상장이 됐어요. 전 주식 잘 모르지만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2005년도부터 해서 사실은 미국에서 굉장히 빨리 급성장했던 회사예요. 자, 그리고 왜 유통회사가 아니고 왜 다단계 회사가 물론 방식은 그걸 취하고 있지만 다르냐? G샵이라고요. 글로벌 과학자문위원회라는 사이언스 과학하시는 분들이 우리 회사에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연구 개발, 제품 개발뿐만이 아니라 다시 조성물 업그레이드 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경북대학교 미생물 박사님이 한 분 들어가 계세요. 여기에. 예, 예. 프로바이오틱스 쪽 박사님이 한 분 들어가 계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수장이신 스티브 뉴전트 박사님은 CSO시죠. 이제 과학자문위원회 최고 경영 책임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편안하게 제품을 먹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좀 더 타겟팅되어 있는 조금 부분마다 세팅되어 있는 글리콘 영양소 제품을 먹을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해서 해주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존재해요. 즉 그래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뭐라는 광고가 있었죠? 그거 왜 우리 걸 갖다 썼는지. 그야말로 메나테크는 뭐다? 과학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 먹고 나왔대, 뭐 어떻게 돼서 이런 얘기는 여기서 통하지 않아요. 그렇죠? 곰뱅이 먹고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개념하고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요분은 미국 우리 메나테크 본사에
이사회 의장이세요. 의장. 그래서 스탠리 프레드릭 회장님이시고요. 미국에도 이런 업계가 있죠. 직접 판매 협회. 한국도 직접 판매 협회가 있어요. 미국 직접 판매 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일반 비즈니스 분야에서 굉장히 큰 부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조만장자라고 하죠. 조단위의 부를 갖고 계신 분이 저희 회사 주식을 갖고 계셨죠. 갖고 계셨는데 이 정도 되시는 분이 또 일을 하거나 비즈니스 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와인 농장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다가 사모님의 병환으로 주식을 갖고 있던 회사의 제품을 썼는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졌어요. 개선이 되어서 이분이 다시 이 회사를 눈여겨보기 시작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회사예요. 우리 회사가, 메다테크가. 그게 됐고, 그 다음에 가장 똑똑하고 아끼는 둘째 아들을 사실은 북미 최고 책임자 밑에서부터 배우겠죠. 일 배우겠고, 나중에 얘기해드릴 M5M에서 일하도록 지금 대를 이어서 일을 시킨다? 이 정도 되는 분이 그러면 그거는 누구가 주변에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속상해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 정도 사업의 규모로 봐서는. 예. 이 정도 되는 분이 못 답답해서 대를 이어서 둘째 아들을 이거를 하라고 하겠어요. 이 회사에서 일하라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자, 그리고 2003년도에 MIT 공대는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꿈에 아이들 보내고 싶어하는 MIT 공대에서는 그게 매년인지 몇 년에 한 번인지 테크놀로지 리뷰라고 하는 자체 내에 이제 논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어떤 그런 리뷰들을 발표를 하는데 2003년도에 이미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을 발표를 하면서 당공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식품 분야의 기술을 포함시켰어요. 이게 발표가 돼가지고 메나테크 주식이 어떻게 됐냐면 나스닥에서 급 950%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주식이 당연히 오를 거잖아요.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몰린 거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회사 규모에 비해서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게 어떻게 보면 타겟이 됐던 거예요. 큰 회사들에. 왜냐하면 되게 좋은 먹거리가 되잖아요. 조그만 회사들은. 그래서 원천 특허 무효 소송이 걸렸었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지만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승소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메나테크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어디에 합병되거나 이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배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중에 하나가 특허 부분이죠. 여기 보이면 특허 수요는 145개, 활성되어 있는 특허 93개, 특허 또 출원 중인 게 10개 정도 돼 있어요. 조금 자세하게 보면 뭐 미국 특허, 한국 특허 원본 첫 번째 거 보여드렸는데 국제 특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근데 저희가 처음에 조성물 특허로부터는 지금 4단계 엠브로토스 조성물 제품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변했거든요. 그래서 1단계 엠브로토스는 20년이 지나면 조성물 특허가 풀리겠죠? 풀렸는데 왜 못 만들어낼까요? 왜? 만들어내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그거 다 지나서 4단계를 먹고 있는데 그거 1단계짜리 사 먹을 이유도 없고요. 코카콜라가 왜 아직도 커피품 안 나와요? 특허 끝났는데. 자, 핵심 기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공개가 안 돼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고요. 코카콜라도. 그리고 오픈이 됐는데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아까 선도하는 제품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코카콜라 만들어서 그거를 치고 와서 나의 시장을 키운다는 건 무모한 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예.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하는 저희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자부심을 얻게 해주죠. 그래서 메나테크는 이걸 과학적인 회사이다 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것들로 받쳐줍니다. 미국 나스닥 얘기는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 갔을까요? 어떻게 하면 흡수율을 더 높일까? 몸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몸에서 머물면서 사라지지 않고 좋게 만들어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겠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개발 분야에 5천만 불 이상을 재투자했고요. 실제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되면 이제 비행기도 지금 뭐 하와이 가는 비행기가 100만 원 하던 게 160만 원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 가시면 대접 못 받아요.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셔야 돼요? 요게 싹 가라앉고 내년쯤에 회사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싹 가시면 돼요. 회사에서 보내주잖아요, GIP. 그리고 이제 미국 텍사스 달라스 가보셔야죠. 저 미국 가보고 결정했거든요. 가보시면 연구실 랩의 일부를 유리로 돼 있어서 저희한테 공개해주고 설명해줘요. 아, 다행히 영어가 아니고 한국어로 통역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연구실도 보셔야죠. 어떻게, 여기가 산실이죠? 산실. 최근에도 되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질병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좀 가장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어떤 방사선과 약물요법을 같이 한 다음에 이제 결과를 한번 보고선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이제 방사선은 4개월 내내 하신 건 아니지만 4개월 동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엠브로토스 메나폴 위주로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드셨어요. 나머지 제품까지 해서 드시고 그 다음에 방사선하고 이제 약물 치료 끝나고 이제 검사했죠. 검사했더니 어떻게 될게요? 없대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닥터분이 놀라셔서 처음부터 얘기는 했어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없어질 수도 있다. 그 10% 안에 그분이 들어간 거죠. 근데 뭐 사실은 그냥 그거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치료만 했을 때는 90%에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았겠어요? 그쵸? 예. 10% 확률로 끌어내렸고, 그래서 수술은 일단은 안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예. 되게 조금 힘든 수술이어가지고,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럴 때마다 참 너무 뭐라 그럴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 일을 하기 되게 잘했다. 뭐 선택을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선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고치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품이에요. 예, 제대로 쓴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메나테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요거는 김태수 박사님 강의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법학 박사시지만 유통법 전문가시잖아요. 이분이 시장을 분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셔서 강의를 한번 해주셨고 책도 내셨죠. 뭐라 그러냐면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 연간 1800조래요. 1800조. 1800조인데 IT는 3800조래요. 3800조. 바이오 헬스케어 쪽 산업이 얼마예요? 8천조래요. 자동차와 IT 전체를 합친 것이 바이오 헬스케어를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이 시장이. 그 큰 시장 중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희가 전문적인 건 할 수 없잖아요. 저희 빅데이터 전문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지만 안 되고 IoT 전문가 되실 수 있어요? 동경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바이오 헬스 케어 시장 중에 글리코가 연간 1000조에서 2000조를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분석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업성이 있을까 없을까는 내가 먹고 나으면 사업성, 좋아지면 사업성이 있고 나는 좀 그렇게 잘 모르겠어 하면 사업성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 저는 나의 체험은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스폰서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을 볼 때는 외적인 요건과 내적인 환경이 있어요. 외적 환경과 내적 환경이 있잖아요, 회사에. 그 외적 환경은 너무 훌륭해요. 지금 보면 특허 소송도 만료가 됐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특허들이 계속 있고, 엠브로토스 업그레이드 돼서 너무 좋고요. 예, 메나폴도 우리한테 들어와 있고, 그럼 여기 볼게요. 그 중에 외적 환경 중에 글리코,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 산업 중에 가져갈 수 있는 캐파가 이 정도면 내가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못해가지고 메나테크 보다도 내가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늦게 가가지고 5년에 한 1000만 원씩 번다 그러면 기분 나쁘세요? 한 10년에 1000만 원씩 번다 그러면 기분 나쁘세요? 저는 15년이 걸려도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인세 수입이잖아요. 저처럼 약국 문 닫으면 수입이 안 나고 그런 개념의 수입이 아니잖아요. 아니기 노동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 규모라면 할 거예요. 내가 정말 좀 익숙지 않고 잘 못하더라도. 자, 그래서 회사에 대한 것과 외부 환경적인 것을 조금 봤어요. 아까 우리가 건강과 재정이라 그랬잖아요. 그 건강적인 면은요. 여기 오늘 사실 이 자리에 현직 의사 선생님도 여기 와 계세요. 그 의사 선생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치료 시장에 저희가 있었어요. 치료. 환자의 병을 치료. 근데 지금 뭐냐면 환자의 병을 아니면 건강을 관리, 케어의 시장으로 바뀐 지가 이미 오래죠. 이미 오래전에. 이미 오래기 때문에 약국도 제가 있어 보면요. 2003년부터 해서 쭉 보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급변했어요. 근데 그 급변이 20년 사이에 서서히 변한 게 아니에요. 앞에 15년 정도, 15년 정도까지는 그냥 이렇게 마일드한 변화예요.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못했는데요. 최근으로부터 5년 전, 7년 전은 앞에서 변화한 것에 몇 배만큼 변해버렸어요. 건강식품 시장이 일단 너무 많이 커졌고요. 건강식품뿐만이 아니에요. 피부도 셀프 케어, 피부 관리, 그다음에 건강 관리, 몸매 관리, 뭐 젊어 보이는 관리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실제로 다 알아보고 본인들이 선택을 하지 저한테 그 점처럼 정보를 대부분 얻어가는 역할이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직업군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사장님들 중에도 뭐꼭 직업군은 다양하시겠지만 이 케어 시장에 대한 아까 시장의 규모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 자격증 없이도 또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잖아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주는 거예요. 약품은.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식품으로서 누구나 전달할 수 있고 설명 조금 부족해도 제품 체험하시면 되고 아니면 저처럼 강의하는 시간에 앉혀놓으면 되시잖아요. 내가 똑같이 다 강의할 필요도 없고 시스템 활용하는 건데 그죠? 이런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통합의학이라는 부분이 대두가 됐고요. 이미 이 기능의학, 통합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강남권 주변에는 상당히 많죠. 예. 면역치료라든지 또 항노화라든지 늙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외에 거기에 보탤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시장이 뭐다?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기능식품 중에 엠브로토스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독보적이에요. 예. 이 정도 가격대가 15분 만에 그 정도 매출로 팔려 나가는 거는 회사 임원들도 깜짝 놀라셨어요. 다른 회사에 있다 오니까 A사, 뭐 N사 이런 데서는 이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대도 잘 이렇게 안 했는데 이 가격대가 이렇게 빨리 나가나요?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쵸? 우리만큼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왜 여기 있는지 에메로토스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인데, 그죠? 자,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 엠브로토스는 사실 5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무시하고 이것만 드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 5대 영양소는 베이스 기본 반드시 인간이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하고 별도로 사실 구분이 되어져서 탄수화물 계통의 영양소이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포끼리의 뭐다? 커뮤니케이션 좀 어렵잖아요. 대화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좀 날씨가 상당히 좋죠? 지금 밖에? 예. 딱 두시면 어떤 시간 저는 학교 때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나요. 이때 점심 먹고 바로 잠에 숙면에 들 시간이어서 어떤 강의를 해도 이 눈꺼풀을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점심 시간에 굉장히 괴로웠던 그 시간에 해피르면 항상 2시에 강의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날씨도 노곤노곤하고 싱숭생숭 하실 텐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예. 왜냐면 뭐 강의라는 게 사실 이게 막 뭐 웃긴 강의도 아니고 앉아서 듣기 힘드실 텐데 그래도 열심히 또 듣는 모습을 보니까 제 학창 시절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도 너무 웃긴 게 졸면서 또 뭐는 써요. 제가 다 썼어 내 기억에. 그래서 딱 보면은 뭘 썼는지 모르고 근데 중요한 건 되게 웃긴 게 졸면서도 귀로는 들리거든요. 그 선생님이 일단 몇 가지 찍었던 핵심부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하시면
좋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들으면 되거든요. 계속 들으면 되는 거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몰라도 사업 못하냐 아니에요. 예,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직업이 약사다 보니까 강의를 하는 자리에 쓴 거지 우리 사장님들보다 더 많이 처음부터 알았다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우리 사람의 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인체 참 멋있죠?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몸이에요. 주변에서는 없더라고요. 없는데 여기라도 보세요. 그래서 참 탐나는 몸이죠. 그래서 자 이런 인체를 구성하는 단위를 쪼개서 들어가면 세포예요. 근데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아, 머리 아파. 나 학교 다닐 때 생물 되게 싫어했는데 막 이런 분 있으실 거예요. 과학 싫어하고. 모르셔도 돼요. 제가 더 큰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 몸은 이런 체세포가요. 우리 신체를 구성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끝단에 여기 보시면 뭐가 붙어 있어요. 여기 위에 씩 하는 것처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모양인가 하고 확대해 봤더니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붙어 있네. 그래서 앞 차트에서 글리콘 영양소 박스 안에 있었던 그 7가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이라고는 밥, 떡, 빵면에 해당하는 포도당 한 가지였거든요. 그 포도당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 8가지 요소가 세포 끝단에서 요 구조물을 형성하더라. 모든 포유류의 몸엔 다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확대를 해서 보면 아까 세포 끝단에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8가지 요소 중에 다양하게 조합을 만들어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걸 조금 쉽게 모식도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다 다르죠. 모양이 다른 이유는 학교 다닐 때 환경 통계 기억나세요? 몇 가지의 건수가 나오고 8가지로 조합을 하면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냐면 조를 지나서 경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다양한 그러니까 셀 투 셀, 세포 간 대화가 우리 몸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8가지가 다양하게 붙어 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하냐. 통신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떻게 통신을 한다는 거야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자, 통신이 첫 번째는 어떤 걸 통신이라고 부르냐면 세균 바이러스 독소와 같은 우리 세포 입장에서는 반드시 방어를 해야 될 적에 대해서 인지식별하고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요. 첫 번째. 이것도 통신의 한 종류예요. 근데 두 번째는 몸에서 꼭 필요한 성분, 호르몬, 뇌에서부터 생식기까지 호르몬, 이거 반드시 필요한데 이 호르몬은 적이 아니라 뭐다? 아군이죠. 이 아군, 이 호르몬은 근데 필요하기는 한데 적절하게 조절돼서 분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아도 약 먹어야 되고 적어도 약 먹어야 돼요. 둘 다 질병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조절 능력. 그러면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돼서 흡수되고 하는 이 조절은 누가 내릴까? 내가 내리나? 내가? 아니거든요. 선생님들 여기서 앉아서 계시는 사이에도 이 조절은 스스로 이루어져요. 세포 내에서. 뭐에 의해서? 세포 끝단에 있는 이 구조물의 통신에 의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방어해주는 역할이 통신의 한 가지 예. 두 번째는 조절해주는 거, 항상성 유지해주는 거, 균형 잡는 거. 이게 또 통신의 한 가지 예예요. 그리고 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끼리 이렇게 실제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 접지점 역할도 하면서 직접적인 통신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좀 심플해져요. 그래서 이게 글리코 영양소라는 거는 메나텍도에서 이 부분의 영양소 이름을 명명한 거고요. 몸속에서는 이렇게 단백질과 이런 구조체들이 붙어서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그 형태로 존재를 해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붙어서 세포 끝단에서 뭐를 한다? 통신을 한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디에 많이 있을까 그러면 얘네들은 그래서 4가지에 많이 붙어 있어요. 4가지. 4가지 기억하세요. 이 차트에서 첫 번째는 여기 아래서부터 갈게요. 이제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게요. 오늘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왔으니까 자, O형 손 들어보세요. O형 쫙. 아, 네. 네. O형 많으시네요. A형. A형도 많으신데요? 아니 임경근 대표님이 A형이셨단 말이에요. 나는 O형인 줄 알았네요.
삐용. 삐용 앉은 대열 보세요. 첫 딱 나죠? 앞 아니면 뒤에요. 극단적이야. 너무. 그러니까 뭐냐면 뭐 아니면 토야, 뭐 아니면 말지 이런 성격이거든요. 딱 앉은 대열이 틀리잖아요, 벌써. 세상의 중심은 나야, 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뭐 남이 뭐 어떻게 보도 무슨 상관이야. 나만 편하면 돼. 그래서 꼴리는 대로 살아요. 제가 B형이라서 잘 알아요. 딱 자리가 벌써 틀리잖아요. A형, B형. 그죠? B형 이렇게 앉아요. B형, B형 들어보세요. B형도 오늘 요 가운데 이렇게 몰래 앉으셨네요. 자, 네, 참 재밌어요. 이렇게 혈액형 보면, 자, 이 혈액형을 구분 짓는 거 학교 때 어떻게 배우셨냐면 못 배웠어요. 그냥 응집원, 응집소 해가지고 잘못하면은 피가 응고돼서 사람 죽는다 이런 거 배웠어요, 어렸을 때. 근데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그게 아니라 촥 만화책에서도 이렇게 나온대요. 세포 끝단에 있는 당사슬 모양이 ABO식 혈액형에 따라 모양이 다르다, 종류가 다르다. 그래서 O형은 기본 틀을 제공하지만 A형, B형은 O형의 기본 틀에 아까 8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 성분들이 더 붙어 있어서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효소가 다 A, B, O에 있지만 O형은 요 효소, 기본 요소만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혈액형한테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아요. 줄 수는 있죠. 네. AB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AB형 여기 몇 분 앉아 계셨어요. AB형은요. A형과 B형이 가지고 있는 사슬을 다 붙이고 있는 혈액이세요. 옛날부터 혈액형별로 우리 재밌는 유머들 많았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 그래서 혈액형 그다음에 난자, 정자, 생식세포죠. 우리 인류의 생존에 정말 중요한 임신, 그 생식세포의 수정에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자와 정자 표면에 있는 당사슬의 신호에 의해서 정자가 무사히 난자 표면에 도달을 하고 난자에서 적이 아니라 정자가 왔다는 인지를 해야지만 어떻게 될까요? 문을 활짝 열어줘서 정자가 뚫고 쏙 들어가요. 그래야지 뭐가 돼요? 수정란이 돼서 임신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요즘에는 불임이 아니라 난임이 더 많아요. 임신을 못하는 건 아니야. 이유가 있지는 않은데 임신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하는 경우들이라서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난임인 경우들 되게 많아서 인공수정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 하는 부부들 주변에 계시면 반드시 부부가 같이 섭취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섭취하도록.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수정만 하느냐 같이 이 요법을 쓰면서 하느냐에 따른 데이터가 되게 다르잖아요. 그 데이터가 어느 책에 나와 있어요? 일본의 산부인과 선생님이 민마 원장님이 쓰신 임신할 때 읽고 싶은 책에 나와 있어요. 실제 임상이. 본인 병원에서 하셨던 거. 한국인의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일지도 몰라요.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세 번째, 우리가 입으로 영양제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즉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잘 흡수하고 몸에서 또 분비되는 호르몬들도 흡수하는 기관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는 어디냐면 장 중에서 소장이라는 곳이에요. 소장벽은 이런 것들을 재흡수하는 기관이거든요. 곳이에요. 그래서 소장벽에 이런 사슬 모양의 센서 같은 것들이 잘 붙어 있으면 찾아온 이 비타민 무기질을 인지를 잘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구공이 쏙 들어가듯이 소장벽을 통과해서 싹 들어와서 재흡수돼서 우리 몸에서 이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소장벽이 부실해. 당사슬들이 민감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몸속에 근육이 적으면 당사슬들이 적어요. 근데 노화가 돼도 당사슬들은 줄어요, 몸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얘는 어떻게 된다? 소장 빠이빠이 하고 그냥 나와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당사셀들이 많이 붙어요. 밀도가 높은 곳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밀도 높게 붙어 있는 것이 두뇌, 뇌신경. 뇌는 단백질이 아니라 지방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당 지질 형태라 그래요. 탄수화물과 지방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이 뇌 그 신경세포 주변으로 다 당사들이 빼곡하게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뇌신경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가만히, 그러니까 노화가 된다는 건 얼굴이 이렇게 뭐 처졌다, 아니면 뭐 다리가 이렇게 굽다 이게 아니고 그것도 외형적인 변화도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신체 기능이 다 떨어지는 시기가 되는 거고 두뇌신경 세포가 이제 파괴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해준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신경 세포끼리의 교신도 직접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막 졸리게 하는 거,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막 그 불안하게 만드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잘 운송돼서 조절되도록 이 조절 능력을 상실하면 우리가 아는 무슨 증 있죠. 불안증, 강박증, 우울증, 조울증, 증 붙는 애들 이런 애들이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추신경계는 뇌신경세포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 끝단에 있는 말초신경 말고요. 손끝 이런 건 말초라고 해요. 중추신경계의 디벨로프먼트는 뭐예요? 개발이라는 뜻이잖아요. 개발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없던 게 생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이 연구는 벌써 2008년도에 2009년도 10년도쯤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 본사 갔을 때 호주에 있는 신경과학자분이 본인 연구한 임상 논문으로 발표를 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막 받아 적은 거예요. 영어로 말고 통역해 주셨어요. 통역해 줘서 화면 보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과대 광고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무슨 병명 얘기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의 밀도가 굉장히 높다. 앞에 대해서 혈액, 그다음에 생식세포, 난자정자, 또 어디였어요? 소장, 그다음에 뇌. 이렇게 해서 많이 붙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학교 때 저는 많이 못 배웠어요. 이게 생활교과서거든요. 하포 생활교과서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96년도부터 지금은 페이지 수가 4, 50페이지로 늘어났죠. 당, 단백질에 대한 것들이.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테크놀로지 리뷰, MIT 공대에서 발표하는 어떤 자료들,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아까 저 그림은 네이처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 저널에 그 내용이 실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우리나라의 누구지? 황무석 박사님 때 들어보셨잖아요. 그 사이언스지에 우리 에메로토스 캡슐 예전에 노란색이었거든요. 요 사진이 실리고요. 글라이코바이올로지 당생물학의 주인은 누구야? 그래서 메가테크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박사는 무슨 얘기를 하고 논쟁이 되고 있다. 어떤 그 이슈가 있다는 걸 사이언스에서 다루었어요. 이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회사를 건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서로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논쟁이 있고 있다. 그래서 제품 사진까지 실렸어요. 사이언스 역사상 처음이래요. 제품 사진 실린 거. 그래서 작지만 강한 회사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나스닥 간 거고 사실 그 힘으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인으로 이제 26개국으로 나간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다시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메나테크는 뭐 먹고 나왔대 아니고요. 과학적 근거 하에 나온 건강기능식품이라 사실은 예측할 수 있죠. 아, 이걸 먹으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게 예측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냥 운 좋게 어떻게 먹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뭐 먹고 나왔다 이거 아니거든요. 예. 자,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 기능 정리하자면 한마디로는 통신 영양소예요. 세포끼리 통신이 잘 되면 항체 유사부터 밑에 9번까지 제가 쭉 설명드렸던 것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통신의 종류예요. 그래서 이병에도 낫고 이병에도 낫고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이거는 질병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세포가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 5대 영양소 외에 정말로 좀 더 베이직한 기본적인 영양소가 글리코 영양소고 그것이 하는 역할이 통신이다 보니 몸 곳곳에 있는 당 영양소가 채워지면 원래의 세포 기능이 하나둘씩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무릎이 아파서 나는 여기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갑자기 나는 위하고 장이 먼저 좋아지고 또 나는 소변이 좀 불편해서 가만 들여다보고 있었더니 생각지 않았던 무좀이 없어졌다 뭐 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뜻과 상관없이 당사슬이 작용하는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가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한국 분들은
한 6개월 기다리라면 기절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4개월 집중기간 얘기하는 걸 미국 가서 강의 들으면 무조건 6개월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 분들은 가만히 동요가 없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6개월 얘기하면 이런 표정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6개월에 먹을 걸 어떻게 해요? 3개월에 다 먹이고 2개월에 다 먹이잖아요. 그래야 아우 이거 효과 있네요. 이렇게 나 약국에 와도 뭐라 그러시냐면 세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약을 저 어디 아픈데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위장 뭐 이런 거 괜찮 세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한국 분들은 무슨 얘기예요? 세게 많이 먹고 콱 낫고 싶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질이에요. 기질. 그래서 엠브로토스도 엠브로토스도 그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게 먹는 게 뭐예요? 클린이잖아요. 예. 그래서 잘 맞는 거예요, 우리한테. 미국 사람들 못해요, 그렇게. 예. 자, 아셨죠? 그래서 그 역작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제 요번에 뉴 라벨로 바뀌었죠? 완제품으로 직수입됐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라벨 바뀌었어요, 생산지. 네. 그 라벨 작업까지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엠브로토스하고 메나폴은 한국에서 충진하는 것도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채워서 라벨 작업해서 들어온 완제품이라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뭐 미국 거랑 다르다는 둥, 뭐 인터넷에서 싸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식 루트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예. 그럼 프로모션도 해주는데 어떤 바보가 그렇게 하겠어요, 먹는 걸,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제품이고 이런 사업성이에요. 사진 찍으시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자, 찍으세요. 왜 제가 이분 배려하냐면 여기 별표 붙어 있잖아요. 16기 수료생이세요. 16기 수료생, 초보 사업자분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제조사 중심의 유통, 그 다음에 유통업자들만 돈을 버는 시대가 있었어요. 약국은 정말 불쌍해요. 약국은 뭐냐면 소매업자예요. 그 위에 제약회사로부터 저한테 오기까지는 수많은 단계가 있어요. 거기에 유통비가 다 들어가 있고 저희는 끝단에서 마진 조금 남기고 끝나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도매, 소매, 총판부터 해서 제약회사까지 유통비가 어마하게 몰려 있죠. 그래서 유통업자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소비자 중심. 저희 사업자이자 이퀄 소비자예요. 이런 프로슈머라고 하죠.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 소비자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소비자 연합인 거예요. 우리 사업자들은. 근데 소비자들이 똘똘 뭉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유통비로 몰려있던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풀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소비를 했는데 동시에 수입이 생산되는 구조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점점 더 지금 커지고 있고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게 하시면서 제일 무서운 거. 이상한 사이코 들어오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온라인 상에서 완전히 나를 이 식당은 맛이 없고 더럽고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어디다가 올리고 이러면 끝나요. 병원도 문 닫는 경우 봤어요, 제가. 그렇게 되면 제일 무섭죠. 그게 뭐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 소비자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소비만 할 것이냐? 동시에 재화를 생산하는 것처럼 수입을 생산해서 만들어서 사실은 다시 또 재투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다? 적극적인 소비자 연합이다. 같이 건강해지고 같이 부도 나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메나테크 사업은 아까 잠깐 첫 페이지에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까 우리 프레드리크 회장님, 이사회 의장이신 분의 아드님이 제가 어디에 갔다 이랬거든요. 이것도 조금 기억하셔야 될 텐데 이따가 퀴즈 그래서 이름을 그래서 메나테크 사업을 이 가치와 목적을 본다면요. 사실 이 회사가 메나테크는 이제 뭐 종교적인 약간 그런 뜻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M5M 재단이라고 해서요. 이 재단이 굉장히 커요. 이게 뭐냐면 미션 5 밀리언이에요. 전 세계에 5세 미만의 기아라든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500만 명의 아이들과 500만 명의 메나테크 소비자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서 사실 여러분들 제품 주문해서 드시는 방법이 정기 구매라는 게 있죠. 매달 알아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일회성 주문이 있죠. 정기 구매를 늘리셔야 되는 이유는 정기 구매를 하실 때마다 제품마다
우리 아이들한테 갈 파이터 블렌드라고요. 여기 사진 나와 있어요. 엠브로토스 포함되어 있는 영양제예요. 영양제. 그래서 그게 어떤 제품은 한 통에 몇 스푼, 뭐 몇 스푼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서 정기 구매하시는 소비자들이 구문을 할 때마다 M5N 재단으로는 파이터 블렌드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걸로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정기 구매하시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M5M에 기부할 수 있다. 그 M5M 재단을 이끌고 있는 분이 이사회 의장의 둘째 아들이신 린든 프레드릭 사장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원래부터 이게 사실은 목적인 회사였지만 이걸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올해였나 정지만 대표님이 코스타리카를 다녀오셨어요.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우리 그 메나폴을 주로 공급해주는 농장도 있지만 M5M이 진출돼 있는 회사예요. M5M이 진출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실제로 굉장히 열악하죠. 거기 열악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파이터 블렌드 직접 공급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제품만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놀아도 주고 또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에 사실은 그 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좋은 회사들 많잖아요. 유니세프도 있고 뭐 세이브 더 칠드런 돈을 기부하는 것도 되게 훌륭한 일인데 사실은 이렇게 아예 연계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메나테크의 소비자가 500만 명이 되면 아이들 500만 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사실 이면에 있는 가치와 목적이에요. 사업성이 너무 좋은데 윤리 도덕적으로 참 내가 말하기는 참 창피한 일도 있어요. 세상에. 이걸로 일을 한다 그러기엔 창피한 일도 세상에 있을 것이고요. 한 번은 조금 돈 벌어서 하겠는데 계속 하기에는 좀 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내 때에서 끝내야지 우리 자식한테까지는 못 물려준다. 이런 일 많아요. 돈은 벌 수 있는데. 근데 메나테크는 어때요? 돈도 벌지만 자식한테 물려서 지금 자녀 사업, 모녀 사업, 부자 사업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2세대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자부심을 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그냥 강의잖아요. 근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교육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메나테크 글로벌 B&B 또 네트워크에서의 이 교육은 강의는 교육이 목적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 시스템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6기 생분들을 위한 보너스 컷이에요. 이거는 이제 강의는 끝났지만 그래서 시스템 활용 사업이에요. 근데 시스템 뭐냐면 누가 들어와도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면 똑같이 말을 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가가 호호 10명한테 말하는 걸 한 곳에 모아놓으면 나보다 더 강의를 잘하는 전문 강사가 그 10명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을 활용하는 힘이에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제가 약국에서도 나와 있죠. 만약에 제가 빠져서 약을 못 찾아 그럼 저는 못 나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시스템화 해놨으니까 제가 없어도 돌아가요. 이제 그런 게 시스템인데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시스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퀄 미팅이에요. 그 미팅이라고 하니까 오늘 날도 좋은데 미팅하러 가야 되나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강의 듣고 교육하고 나가서 애프터 미팅 하시고 스폰서랑 만나고 하는 것들 전체를 미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시스템을 배우고 활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요. 메나테크 사업은. 그래서 반복만이 살 길이다. 그럼 시스템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보면요. 지금 듣고 계시는 거는 온, 오프로 같이 하고 있는 OM이라는 거예요. 오픈 미팅이기도 하고요. 오퍼튜니티 미팅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공개된 미팅이라는 거예요. 회원만 들어야 된다? 아니고.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하신 게 요거예요. MSA. 이게 뭐냐면 MET라는 과정도 있고 경영자 스쿨이라 그래서 초보 사업 과정을 마치셨어요. 16기 분들. 그래서 지금 OM에 오신 거예요. 저희가 어떤 또 모임들이 있냐면 오늘 밤 9시, 토요일 밤 9시에는 이제 초보 사업 과정은 끝내셨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비즈니스와 시스템을 배우셔야 될 때거든요. 자,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시스템으로 가나 그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밤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요. 집에서 있는 곳에서 편히 들으시면 돼요. 오늘 저녁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다음 단계로 있고요. 자, 내가 직급도 가고 뭔가 결과도 내서 성취를 했는데
그 축하해주는 자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B&B 페스트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이제 이번 달은 저희가 지난주에 했어요. 5월 달에 있으니까 그때 꼭 참석해 보세요. 그래서 이날은 인증도 해주고 또 비전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12기가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이거 중요한데 이거 신경 쓰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밑줄 쫙. 예. 뭐냐면 트루에스 마스터 챌린지라는 게 회사의 가장 큰 행사죠. 10 몇 개예요 지금? 12기. 곧 이제 1등이 누가 될지 200만 원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이어트를 위한 회사 시스템도 있고요. 2030 세대 MZ들을 위한 인사이트 클럽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리더 사장님들 PD 이상 리더십 세미나, 그 다음에 홈에서, 홈이라고 하니까 꼭 집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하실 수도 있고 회사에서 만나서 개인적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개인 미팅들이에요. 1대1 미팅, 2대1 미팅, 아니면 그 그룹 미팅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이 뭐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분이 시스템의 주인이 되셔야지 사실은 사업 성장이 쉬워요. 시스템에 손님으로 와 계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다 집에 누워서 자는 게 편하죠. 어디 놀러 가고. 근데 시스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불편함 감수하셔야 돼요. 근데 배운 다음엔 편해져요. 처음에 불편한 거지. 그래서 글로벌 B&B의 시스템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저희 그룹이 글로벌 B&B 그룹인 건 아시죠? 네. 그래서 글로벌 B&B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회사 시스템도 있어요. 메나테크 코리아가 해주는 시스템은 첫 번째는 인센티브 그 프로모션. 뭐 동남아 웬만한 데는 그냥 다 여기서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곳으로 GIP는 성인 2명 갈 수 있는 인센티브 투어예요. 올해는 괌 아니면 사이판인데 올 마지막 4, 4분기나 내년 1분기 쪽으로 지금 계약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참 프로모션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스텝업 캠프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한번 시작해 본 거예요. 이제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받는 직급을 활성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모임이 5월 12일 날 용평에서 열려요. 예, 그래서 뭐 골프하실 분들은 골프하고 저희 리더십 캠프도 듣고 이렇게 하는 스텝업이라는 걸 회사에서 해주십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것의 특징은 뭘까요? 회사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다 해주십니다.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것을 누리실 수 있는 거고, PD 서밋은 정상회담이에요. 여기서 PD 이상 되신 분들, 전 세계에 있는 PD 분들이 지금까지는 하와이에 주로 모였었거든요. 요즘에는 두바이도 가고요, 스페인도 가고요. 그래서 두바이는 2019년에 됐는데 여행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코로나 풀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있는 여행을 가는 해예요, 올해가. 그다음에 스페인은 진행하는 중간이고요. KMF는 뭐냐면 코리아 메나 페스트. 한국에서 가장 큰 행사예요. 언제 있냐고요? 언제 있을까요? 11월에 있어요. 11월에 서울 시내에 있는 굉장히 큰 컨벤션을 가지고 있는 호텔에서 열리고요. 그때는 한국 잔치잖아요. 한국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1년간에 아까 규모가 가장 큰 그 무대에서 인증 받으시고요. 리더십 세미나도 듣고요. 그다음에 또 성공자들의 스토리도 듣고, 그다음에 만찬 즐기시고 파티하고 호텔에서 푹 쉬다가 나오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KMF. 그다음에 US 매너페스트는 제가 미국 갔다 와서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달라스 가셔서 전 세계인이 모이는 또 컨벤션 이런 것도, 여행은 가보셨지만 그런 경험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 메나테크에 실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코로나 끝나고 US 매너페스트가 어떻게 꾸려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같이 한번 모든 시스템을 활용하시고 시스템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